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7만 달러를 다시금 재탈환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상승분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내용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전 고점이었던 6만 9천 달러를 넘어 최대 7만 3,800달러대까지 도달을 하였었죠. 이 가격 자체는 신고가를 기록하였으나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의 흐름은 과거 약세장과 같다라는 점이 더욱 상승장의 분위기를 올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17년 3월로 무려 85%를 기록하였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2%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었는데, 2018년 4분기 들어 도미넌스는 50%를 넘고 2018년 12월 66%까지 상승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지금의 도미넌스를 보고 일각에서는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하락장으로 다시 진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과거 데이터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만 3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도 거의 똑같습니다. 3,500달러대, BNB의 경우는 3.87% 상승한 모습, 솔라나나 XRP 등은 이제 대부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52.2%,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2% 나타내고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는 22여일 정도 남아 있네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지난 새벽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난 크립토 윈터였던 2022년 이 시장을 박살내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끝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두려움을 주었던 사건이죠. 바로 FTX 파산 사태였습니다. 2022년 5월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시장의 명성이 떨어지며 가격이 급락을 하였지만 어찌어찌 이겨내고 회복하던 중에 2022년 11월 FTX의 파산으로 인해 완전히 하락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저 15,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포 아마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샘 뱅크먼 프리드먼의 경우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라는 소식이 지난밤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샘 뱅크먼의 나이 32살, 이제 25년이면 57세의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또한 1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또한 몰수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죠. 이 재판을 맡은 인물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루이스 카플란 판사인데, 이번 선고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을 할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것은 결코 사소한 위험이 아니다 라면서 선고 이유를 내리게 됩니다. 이번 샘 뱅크먼에게 내려진 형량은 검찰이 구형하였던 징역 40에서 50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뱅크먼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은 징역 110년형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 뱅크먼이 나올 때가 된다면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지게 될 텐데요. 이 선고에 앞서 공판을 통해 뱅크먼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FTX의 고객들과 투자자 직원들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인물이 또 있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 권도형인데요. 이 권도형의 경우는 얼마 전 한국 송환에 대해 확정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이제 실제로 어제이죠, 현 검찰총장인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는 권도형을 언급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니냐,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징역 100년형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징역 40년형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남은 건 권도형의 재판 결과 소식일 텐데, 아직까지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1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막대한 양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을 이끈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내년이죠. 2025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액이 1,350조 원을 넘을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지금 유입액과 비교하였을 때 100배 이상 추가적인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와이즈 CIO의 경우는 내년 BTC 현물 ETF 순유입액이 1,350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맷 휴건 비트와이즈 투자 총괄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앞두고 있는 다수의 호재로 내년 미국 내 현물 ETF가 약 1조 달러, 하나 약 1,350조 원 이상의 순유입액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투자자 노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현재 단기 보유 현상에 치중하고 있지만 다수의 호재로 인해 시장 전체가 성숙해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호재를 언급을 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와 모건 스탠리 및 웰스파고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국 추가라고 합니다. 이제 어제도 나왔지만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음 분기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었죠. 홍콩이 승인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 국제 정세를 보았을 때 중국의 경우 홍콩을 앞세워서 크립토 마켓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ETF 승인은 이꼴 중국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예상하며 단기 보유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추후 몇 달간 시장의 성장세가 시장 자체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유입되는 금액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서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 성공 사례로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 출시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쉽게도 불법으로 취급을 받고 있지만 금지를 받고 있지만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에서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현재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1%에 불과했음을 지적, 이제까지 유입된 현물 ETF 자금이죠. 이제 1%에 불과를 했는데도 이 유입 자금이 더욱더 확대될 거고, 현재까지 이제 12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이에 10배에 달하는 100배에 달하는 1,350조 원을 넘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미 SEC의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현물 ETF 관련하여서도,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하여서도 다가오는 5월 30일까지 대답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승인을 할지 연장을 할지 말이죠. 현재 이더리움은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 SEC는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상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두 정부 기관이 완전히 견해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흐름들을 보았을 때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또한 SEC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승인을 했죠. 이제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알트코인들의 대대수 증권성 이슈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SEC는 이더리움을 보고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해 버리게 되면 사실상 이더리움 또한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니 SEC는 참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기 직전 상태에 와 있다. 그 어떤 때보다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XRP ETF에 관련한 소식 또한 나왔는데, 리플 지지부진한 장세 지속되고 있다. XRP 현물 ETF 과연 나올까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XRP 레저 체인이 자동화 마켓 메이커 AMM 프로토콜이 출시되면서 크로스체인 디파이 서비스들이 개발될 전망이다. 리플 대변인은 AMM 출시로 XRP 레저 디파이 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히면서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레스의 경우는 엑스타컴을
통해 발키리 인베스트먼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CIO 스티브 맥클러그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 당국이 5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거라 언급을 했다. 또한 이제 XRP 라이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먼저 현물 ETF를 승인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5월 30일 결정이 되기 이전에 XRP 현물 ETF가 더욱더 빨리 승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이제 XRP, 리플 이렇게 얘기만 나오면은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7년의 전 고점을 2021년에 뛰어넘지 못했던 것이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XRP가 유일합니다. 또한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세에 대비해서 XRP의 가격 상승분은 처차마다 기회비용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XRP의 투자를 이제 끝내지 못하는 것은 이 리플사의 엄청난 파트너십과 실질적인 XRP 유즈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현재 XRP 가격이 얼마였나요? 네, 지금 시가총액 6위 0.61달러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메이저 탑10 안에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XRP 커뮤니티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제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수년 동안 이제 리플 XRP에 피눈물을 많이 흘렸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과연 이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승장 XRP가 얼마나 높게 상승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9포인트를 기록하며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에 평소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안 하던 사람이 이 너무 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포모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다 같이 하락할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모두 부자가 될 때 나만 소외가 된다라고 하면 그 공포가 더 큰 법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4년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해 왔고 사람들은 4년마다 비트코인에 말렸다가 돈을 날렸다가 하면서 비트코인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패턴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오르고 뉴스를 장식할 때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승할 때 지금이라도 사세요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걸린 문제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르다가 내리겠지, 좀 내려오면 사자, 조정 오면 매수하자라고 말이죠. 이 문제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에서는 이렇지가 않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릅니다. 오르다가 잠시 횡보를 하면 저러다 내리겠지 싶겠지만 아닙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상승장 패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리스크 해칭을 위해 아예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분할 매수를 장기 전략으로 가져가게 되면 볼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볼륨의 문제란 비트코인 투자금이 적으면 상승률이 아무리 커도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대출까지 끌어다가 몰빵하면서 인생 역전을 노리는 분들도 있죠. 상당히 위험하지만 뭐 아니면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비트코인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오면 절대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오히려 더 내릴 걸 기대하면서 매수를 미루다가 이제 또 폭등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투자로는 수익을 내도 그 돈 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물립니다. 이 비트코인은 미리미리 투자하고 분할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2021년 그리고 2022년 크립토 윈터 때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물렸을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 상승장이 지나고 2018년, 2019년, 2020년 초까지의 지지부진했던 이 역대급의 크립토 윈터 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매도 전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화를 실현하는 건 역시 분할 매도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매 영상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혀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신고점 달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제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면 2018년 1월 고점 이후 비트코인이 2020년 말부터 어떻게 올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올 상승에 비하면 그간의 신고점은 그저 작은 언덕이 될 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한창 오르니까 사람들이 내가 알면 꼭지라며 투자를 멀리 하려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겨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데는 최소 3개월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만들어진 신고점은 작은 언덕이 될 뿐이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무서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횡보세 그리고 10% 당장의 10% 20%의 조정장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한 달, 두 달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닙니다. 1년 반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궁금할 뿐이죠. 2025년 말에 현재의 가격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한번 그 그림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